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NCS 강의로 돌아온 박영환 강사입니다. NCS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한번 제작해 봤어요. 여러분들 NCS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도대체 NCS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도 많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도 있죠.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공부해야 될 분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10가지의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공부하다가는 그거 공부하다가 우리가 채용시장에서 벌써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고 스피드하게 NCS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강의의 목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강의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거는 누구보다 좀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강의의 목표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NCS. 자, 2017년도 공기업 채용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도 이 NCS를 적용해서 채용을 많이 확대시켜 나갈 것이고, 자,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우리가 다 가고 싶은 회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점차 채용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자, 그러면 NC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공기업 쪽을 준비하는 사람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공기업은 또 하나의 어떤 채용 시장으로서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굉장히 채용 인원이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기업과 더불어서 같이 준비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소식이죠. 공기업 채용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어떤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기회인 거죠. 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준비하는 것만 생각해서 NCS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이외에 일반 사기업도 같이 준비하면서 이 NCS라고 하는 것도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고 여러분들의 취업도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공기업 여러분 다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안정된 직장,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오랫동안 뭐 철밥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최근에는 뭐 성과 연봉제라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갈등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공기업 채용도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뭐 내가 뭐 좀 더 시골의 같은 환경 뭐 이런 데서 좀 더 성장하고 싶다. 뭐 그러면 공기업이죠, 그렇죠? 내 자녀가 사투리 쓰는 거 듣고 싶다. 그럼 공기업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기업을 하면 좋은데 최근에는 이제 공기업이 지방 지역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NCS에 대한 워밍업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할 때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좀 데우는 것처럼 NCS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좀 데워보도록 하죠. 그걸 위해서는 일단 알리오라고 하는 사이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요소겠죠. 그 다음에 KOCW와 같은 이제 우리가 학업적인 부분, 학습적인 부분은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가 알리오라고 하는 사이트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알리오. 우리가 일반적인 사기업은 다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전자공시 시스템으로서 상장된 일반 사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과 유사한 게 바로 알리오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공기업에서는 이 알리오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알리오, 안내, 경영공시, 통계, 기타 정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주로 봐야 될 것은 이 경영공시 부분입니다. 경영공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밑으로 또 스크롤바가 뜨네요. 여기서 기관별 공시라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별 공식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내가 기관명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인국공을 한번 검색하시면 자, 밑에 이렇게 분기 보고서라고 나오네요. 지금 제가 이 스크린 캡처를 할 때는 뭐 1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은 아마 2016년 통합 보고서가 아마 뜰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보고서를 눌러보자. 그럼 어떤 화면이 뜨느냐? 바로 자, 이런 식의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는 왼쪽 편에 뭐 작은 글씨라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어떤 뭐 임금, 그 다음에 사업 내용, 뭐 복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옆에 나타나 있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위쪽에 보면 첨부 서류를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사이트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좀 자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인국공이 얼마나 돈을 썼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으면서 거기에 비용 책정 어떻게 했는지 대부분 이런 식의 어떤 서류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좀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내용들을 채워 나와야 되느냐? 자, 밑으로 스크롤바를 쭉 내려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항목별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이 밑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다 보냐? 다 보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네, 다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공지사항이라고 나오는데 공지사항에서 이 33번 경영혁신 사례를 클릭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36번 연구보고서 그 다음에 37번 기타 정보공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보세요. 자, 이 경영혁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도 창조경제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공지사항을 올리고 있어요.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공계열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관에서 최근에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를 올린 걸 확인해서 보시면 아, 지금 기술적인 이슈가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7번 기타 정보 공개는 일종의 이제 홍보 자료나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을 여기다 많이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뉴스에서 검색해서 찾는 것보다는 여기에 다 모아져 있으니까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아, 회사에서 지금 어떤 걸 하고 있구나, 어떤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기타 정보 공개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들이 하나씩 다 뜹니다. 그래서 기타 정보 공개에서는 뭐 지금 예금보험공사에서 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 리스크 리뷰라고 해서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연구보고서 관련된 칼럼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영혁신 사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보시면 기업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을 지원하는데 왜 우리가 공기업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떤 때 많이 필요하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를 쓰거나 또는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작성해 보라고 하는 항목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쓸 때에도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포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포부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면접에도 이어집니다. 면접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자주 물어보는 게 우리 기관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 기관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등 다양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지원자들에게 좀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이라고 하는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뉴스나 이런 데서 말고도 알료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죠?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NCS에 대한 정보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료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NCS, 우리에게 짐이 되는 이 NCS를 어떻게 좀 부담을 덜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NCS 페이지가 바뀌어서 새롭게 이렇게 모양이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NCS 1번에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걸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왼쪽 편에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직업기초 능력 10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네요. 10가지나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는 필수적으로 10가지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능력, 문제 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또한 대인관계,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이해, 직업윤리. 자, 이 10가지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다 갖추고 있죠? 네, 갖추고 있으면 뭐 제일 베스트한 지원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이 직업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항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진행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따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상세 자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교수자용도 있고 학습자용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습자죠, 그렇죠? 하지만 교수자용을 봅니다. 그게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자용을 다운로드, PDF로 다운로드 받아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페이지가 떠요. 그렇죠? PDF 파일이기 때문에 이게 한 100페이지에서 적어도 한 300페이지 넘어가는 그런 역량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읽어봐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알겠죠? 다 읽어봐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NCS 인적성 시험 볼 때도 적용할 수 있고 자기소개서 쓸 때도 적용할 수 있고 직업 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한 면접 볼 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에게 좀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PDF 파일을 열어놓고 컨트롤 F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잖아요. 그 검색할 수 있는 창에서 자, 학습 정리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개발 능력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한 각각의 학습 정리 내용들이 이제 바로 검색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 학습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읽어본다. 그 다음에 학습 정리 내용에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때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읽어보는 방법. 이것이 이 지구기초 능력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각각의 영역들을 한 번씩 훑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NCS 정보를 또 알고 싶다면 2번, 자, 이 부분이네요. 능력 중심의 채용 사이트라고 있어요. 온스펙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클릭해서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페이지가 하나 뜨는데 자, 여기에는 능력 중심 채용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능력 중심 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채용 공고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정보 공유, 온라인 학습 등이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등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강의들이 여기 있기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한번 좀 훑어보는 것도 NCS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실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NCS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NCS 사이트, 특히 능력 중심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직무 기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직무 기술서는 우리가 NCS로 변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었어요. 무슨 의미냐?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이 회사에서 직무 기술서를 구성해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직무 기술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를 미리 확인해야 되는데, 자, 직무 기술서를 클릭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알겠죠? 자, 직무 기술서를 보게 되면 여기 뭐 세분류, 뭐 소분류, 중분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떨 때 확인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력 개발 모델, 자,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경력 개발 모델,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을 때 내가 지원하는 경영 분야는 자, 세 분류로서는 회계감사, 자산관리, 마케팅 전략계, 경영기획 이런 식의 업무들을 하는 거구나. 그럼 이런 업무들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 경력 개발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능력 단위가 있네요. 능력 단위. 능력 단위라고 하는 것들도 NCS가 적용되면서부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단계부터 그렇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어떤 단계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 단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직무 수행 내용입니다. 아, 내가 경영을 지원하는데 경영 안에는 마케팅 업무도 있고 인사 업무도 있고 회계 업무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직무 기술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회계만 준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인사는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기획만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식의 어떤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이 업무들을 한다는 것이지 이 업무를 다 잘해야 된다는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 중에서 뭐 회계나 재무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회계 재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강점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인사를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사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노력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마케팅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들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로 막 표시해놨네요. 보면은 지식과 그 다음에 기술과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NCS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KSA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너가 경영 직무, 특히 사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는 어떤 지식이 요구돼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너는 어떠한 기술들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기 나오는 거죠. 너는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무 기술서에서 나오는 KSA를 바탕으로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냐? 나중에 직무를 위해서 준비한 노력 쓸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노력. 그 다음에 경험 및 경력 기술서 쓸 때, 여러분들이 이 직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해서 써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경력이 얘네들이 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식, 기술, 태도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쓰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직무 기술서를 아주 기반으로 해서 써야지만 정확한 어떤 자기소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하시고 자기소개 작성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지금은 내가 가고 싶은 기관에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직무기술서가 안 올라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직무기술서는 크게 많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올라왔던 직무기술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도 충분히 뭐 다음에 지원할 때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지식, 스킬,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 미리 알면 내가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3학년이다 뭐 또는 4학년 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내가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라고 체크한 다음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으시는 게 좋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NCS에 대한 부분들은 필기 시험들이 또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필기 시험이 있는 곳.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필기 시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필기만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냐? 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NCS 인적성이 따로 있고요. NCS 인적성, 그렇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같이 이렇게 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익형 공기업에서 이 필기 시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는 뭐 경영, 뭐 경제, 행정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행정 등등등, 또는 이제 전공, 이공계는 이제 전공 관련돼서 보겠죠. 그렇죠? 자, 이런 어떤 항목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필기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플러스 뭐 역사 관련된 시험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뭐 플러스 논술 보는 데도 있고요. 논술 시험을 보는 것도 다양하게 필기 시험을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전공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KOCW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자, NCS 인적성에 대한 준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인적성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내를 드린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통합형 어떤 인적성 참고서 같은 게 있어요. 통합형으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NCS는 좀 기관마다 조금씩은 유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어떤 공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한 곳의 기관만을 일단 준비해서 하게 된다면 다른 기관에 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통합형으로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기업, 기관에 맞춰서 세부적인 어떤 기관들의 문제집을 사셔서 공부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NCS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필기 시험에 대한 부분들, 특히 KOCW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이트냐면은 다양한 어떤 그 전공 분야들이 있죠. 전공 분야들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찍은 영상들을 공유해주는 사이트예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연력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연력학을 딱 치고 들어가면 뭐 다양한 학교에서 나왔던 어떤 연력학 관련된 강의들이 쭉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강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강의를 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PDF 파일도 제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워드 파일도 다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KOCW라고 하는 사이트들을 많이 활용해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NCS를 위한 워밍업 마지막 단계예요. 이건 어떤 단계냐? 바로 교육과정 이수죠. 교육과정 이수. NCS의 핵심은 그겁니다. NCS는 자, 너네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스펙을 많이 준비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너네들은 딱 필요한 스펙만 있으면 우리가 뽑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의도거든요. 그걸 바로 이제 온 스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익 점수가 어떤 기관에서는 좀 750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근데 딱 750점이면은 딱 온 스펙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뭐 990점 맞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NC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적합성이에요. 직무 적합성. 그렇죠? 이 친구가 학점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높지도 않아도 되고 영어 점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자격증 많이 있을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본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력서를 쓰다 보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교육과정 이수한 내용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도 이수했던 내용이 있으면 쓰라고 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직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온라인 교육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직무의 적합성에 맞는 그런 준비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어딜 가서 뭔가 들어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NCS에 대한 어떤 준비, 직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금융투자교육원 같은 데에는 여러분들이 예금보험사라든지 기술보증기금 등 뭐 다양한 어떤 금융공기업이 지원할 때 이런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받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적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교육원 같은 데는 뭐 한국관광공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주로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광고교육원에서 교육을 들었다면 그것도 더 추가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스펙이 될 수 있어요. 직무에 맞는. 또는 뭐 통계교육원,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도 있고 통계직도 있습니다. 근데 사무직에서도 통계적인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교육원에서 통계와 관련된 교육을 들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한국경영교육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국소방안전협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하냐? 자, 공대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기사 자격증을 하나 정도씩은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공기업 지원할 때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기사 자격증 하나가 뭐 예를 들면 기계 쪽이면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차별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안전에 관련된 기사 자격증 하나 추가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업무 중에서 대부분 기계과 친구들이 하는 업무가 설비 엔지니어 업무를 하거든요. 즉 설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들이 많다는 거죠. 공대 친구들이. 내가 한국전력에 간다고 해서 대조공채를 지원하게 됐을 때 전봇대 올라가서 고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다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런데 안전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업무든지. 그렇죠? 그럼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설비나 시설관리 업무할 때 훨씬 더 좋겠죠. 또는 뭐 여러분들이 기계 쪽이라고 하면 공조도 있는데 공조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난방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거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 또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내가 뭔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런 소방안전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안전 분야에 대한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어필하기 좋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의 차별화를 갖추기 위해서 안전 관련된 협회에서 뭐 한번 교육을 받아봐라. 그 다음에 뭐 대한전기기술교육원, 가스안전교육원, 산업안전교육원, 건설교육원 등등등 다양한 교육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만 조금만 해봐도 그냥 싼 값에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들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좀 더 내가 직무에 대한 역량들을 좀 더 강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라. 이것이 비단 공기업만을 위한 준비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사겸사 우리가 알겠죠? 공기업도 준비할 겸 사기업도 준비할 겸 겸사겸사의 자세로 공기업을 같이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몸을 달궈봤어요. 어때요? 몸이 좀 이렇게 달궈지고 하고 싶다는 의지가 좀 생깁니까? 그런 의지가 생기고 나면 이제부터는 NCS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강에서 여러분들 NCS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